안녕하세요. 국제금융에 의해 튜터링을 맡게 된 글로벌 인재학부 이수진입니다. 제2강으로는 환위험 종류와 관리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경제적 노출, 즉 economic exposure는 환율 변동으로 인한 기대 영업 현금 흐름의 변화 및 기업 가치의 변동 가능성을 뜻합니다. 여기서 기대 영업 현금 흐름이란 기업이 미래에 벌어들일 돈 또는 쓸 돈을 뜻합니다. 기업의 가치는 기대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주가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즉, 기업이 미래에 현금을 많이 벌어들일 것 같다면 주가가 올라가듯이 주가는 기대 현금 흐름에 대한 현재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 노출은 여러 경제적 요소들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는데요. 이는 환율 변동으로 인한 제품 가격, 제품 원가, 혹은 가격 경쟁력, 과 진입 장벽에 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이는 좀 더 주관적인 요소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경제적 환위험 노출은 좀 측정하기가 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국내에서 수입을 해서 판매하는 기업이 있는데 원화의 가치가 하락하게 된다면 수입을 하기 위해 더 많은 돈, 즉 쓰는 돈이 많아지겠죠. 그러나 국내에서만 판매하기 때문에 벌어들이는 돈의 가치는 똑같습니다. 따라서 그 기업은 경제적 노출에 환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거래적 노출, 즉 transaction exposure 혹은 외국 통화로 표시된 거래에 있어서 거래 시점과 결제 시점이 다른 경우에 발생하는 환위험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지금 거래를 하는데 3개월 후에 결제를 한다고 하면은 환율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거래적 환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회계적 노출 혹은 translation exposure. 이는 환산 노출이라고도 하며 외화로 표시된 자산이나 부채를 자국의 통화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환율의 변동으로 인해서 기업의 재무 상태 및 성과가 변동하게 되는 위험입니다. 여기서 재무 상태는 자산이나 부채를 뜻하는데요. 이것도 예시를 들어본다면 해외에 있는 자회사가 $10,000의 매출을 냈을 때 한국 통화로 표기하기 위해 지금 환율을 사용한다면 거래 당시와 환율이 다르기 때문에 표기했을 때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매출액이 실제로 사라지는 것이 아닌 표기할 때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회계적 노출은 장부상에서만 나타나는 노출입니다. 자, 회계적 노출은 측정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현행환율법은 작성일 현재의 환율을 사용하는 겁니다. 즉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거래가 3개월 전에 일어났던 일주일 전에 일어났던 오늘 환율을 사용하기 때문에 모든 계정은 회계적 환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본급 및 유보이익이 제외되는데요. 이는 기업이 미래에 투자할 돈 또는 주주들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할 돈을 뜻합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화폐성, 비화폐성 법이 있습니다. 화폐성은 1년이 지나도 액수가 변하지 않는 자산이나 부채를 뜻합니다. 예를 들면은 화폐성 자산으로 현금이 있습니다. 오늘 10,000원을 받는다면 1년 후에도 그것은 10,000원이기 때문에 화폐성 자산이라고 하는데 이는 현행 환율이 적용됩니다. 즉 작성일 현재의 환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화폐성 자산은 회계적 환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반면 비화폐성 자산과 부채는 역사적 환율을 사용합니다. 역사적 환율은 거래 시점에 환율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화폐성 자산은 회계적 환위험에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는 유동성, 비유동성 법이 있습니다. 유동성은 1년 이내에 현금화될 수 있는 자산이나 부채를 뜻합니다. 따라서 유동성 자산은 현행 환율을 사용하면 이는 회계적 환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고
비유동성 자산과 부채는 1년 이상이 걸려 현금화가 되기 때문에 역사적 환율을 사용하는데 이는 회계적 환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이제는 경제적 노출의 관리를 살펴보겠습니다. 경제적 노출의 관리로 처음으로는 경영활동의 다각화, 즉 여러 국가에서 경영활동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미국 기업인데 미국에서 와인을 생산 및 판매를 합니다. 그러나 미국의 달러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은 수출품이 더 싸지기 때문에 저는 그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이제 캐나다나 멕시코에서 경영활동, 즉 판매나 생산을 하게 되면은 더 유연하게 대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영활동의 다각화는 경제적 노출의 관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재무활동의 다각화가 있는데 이는 여러 통화를 사용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즉 제가 미국 기업으로 프랑스에서 와인을 수입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나 달러의 가치가 유로에 비해서 하락한다면 달러의 가치가 하락한다면 수입을 하는데 더 비싸지겠죠. 따라서 저는 달러보다 더 싸진, 즉 가치가 하락한, 예를 들면 페소를 찾아서 칠레에서 와인을 수입함으로써 이제 여러 통화를 사용하니 좀 더 유연하게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거래적 노출의 관리 전에 회계적 노출의 관리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회계적 노출의 관리로는 먼저 재무제표를 이용한 해징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계적 노출은 측정 방법이 다르므로 환 위험에 노출되는 정도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무제표를 이용할 때는 차변과 대변에 노출된 순노출액을 같게 함으로써 재무제표를 이용한 해징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선물환 시장을 이용한 해징인데 이는 통화를 지금 선물환 시장에 매도하고 나중에 매입을 하면서 이익을 남기는 해징입니다. 그러나 이는 현물 환율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 적중률이 중요하여 자칫하면 손해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거래적 노출의 관리를 살펴보겠습니다. 거래적 노출의 관리로는 기업 외부에서 할 수 있는 4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먼저 해지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선물환 시장이나 화폐 시장을 이용하지 않고 환율이 자연스럽게 이동하는 대로 거래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선물환 시장을 이용한 해징이 있습니다. 이는 미리 정해진 환율로 한 통화를 다른 통화로 교환하는 것입니다. 즉, 제가 3개월 후에 결제를 한다면 통화를 미리 정해둠으로써 통화를 교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화폐 시장을 이용한 해지가 있습니다. 이는 두 통화 중 어느 한 통화를 차입하여 다른 통화로 바꿔 투자 또는 예금함으로써 결제일까지의 환 위험을 회피하는 방법입니다. 즉, 제가 3개월 있다가 100달러를 받기로 했으면은 은행에 지금 가서 100달러를 받을 예정이니 비용을 차감한 돈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90달러 정도를 지금 당장 받을 수 있겠죠. 은행이 나중에 100달러를 받고 그리고 그 돈으로 저는 투자나 예금을 함으로써 환 위험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옵션 시장을 이용한 해지가 있습니다. 이는 풋 옵션과 콜 옵션이 있는데 풋 옵션의 피읍을 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콜 옵션은 구매를 하는 것입니다. 즉, 풋 옵션은 환율이 하락했을 때 사용하는 것이고 콜 옵션은 환율이 상승했을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먼저 선물환 계약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한국 기업이 100만 달러를 3개월 전에 달러당 1,100원으로 매도하는 선물환 계약을 체결한다. 그럼 3개월 후에 달러로 얼마 수취하게 되는가? 또는 현물 환율 달러당 1,200원, 즉 선물환 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 달러로 얼마를 수취하게 되는가? 자, 여기서 먼저 선물환 계약을 했을 때 얼마를 받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따라서 선물 환율은 달러당 1,100원으로 이를 100만 달러와 곱하면 됩니다. 따라서 원화로 이만큼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 반면 선물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현물 환율이 1,200원이기 때문에 원화로 이만큼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선물환 계약이 체결하지 않는 것이 더 좋아 보일 수도 있는데요. 더 높기 때문에. 그러나 선물환 계약을 통해 환 위험을 없앨 수 있으므로 선물환 계약의 장점은 환 위험을 없애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화폐 시장을 이용한 해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기업은 1년 후에 100만 달러이라는 돈을 지급받기로 했다. 기업은 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1년 후에 100만 달러에 상당하는 금액을 5%의 연간 차입 이자율에 지금 달러를 차입했다. 이 금액은 얼마일까? 즉, 한국 기업은 1년 후에 100만 달러를 받기 때문에 은행한테 나중에 100만 달러를 받을 테니 지금 5%의 비용을 지불하고 이에 대한 금액을 빌려달라는 뜻이죠. 따라서 비용에 대한 비용을 차감해서 돈을 받게 됩니다. 이는 약 95만 2천 달러가 됩니다. 따라서 이 돈을 투자 혹은 예금함으로써 환 위험을 회피하게 됩니다. 이제 옵션 시장을 이용한 해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옵션 시장을 이용한 해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선 옵션의 비용을 계산해야 되는데, 옵션의 비용은 옵션의 크기 곱하기 프리미엄 곱하기 현물 환율이 됩니다. 따라서 옵션의 비용은 18,000원이 됩니다. 그러나 옵션 계약 만기일에 현물 환율이 1,000원이 되었다면, 즉 환율이 하락했을 때 저희는 풋 옵션을 사용하면 됩니다. 즉 옵션의 크기를 더 높은 현물 환율보다 더 높은 환율에 거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계약 환율을 썼을 때 1,2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 상황을 보겠습니다. 만기일에 현물 환율이 1,300원이 되었다면, 즉 계약 환율보다 환율이 상승했다면 저희는 이제 콜 옵션은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물 환율이 더 높기 때문이죠. 따라서 저희는 현물 환율을 사용했을 때 1,3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 옵션을 행사를 하지 않았던 저희는 옵션의 비용을 차감해야 됩니다. 이미 옵션을 에 대한 돈을 지급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옵션의 비용을 양쪽에서 차감해야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제는 영업 전략, 즉 기업 내부에서 거래적 노출의 관리를 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자금의 이전 시기 조절이 있습니다. 이는 결제 시기를 앞당기거나 이연시킴으로써 거래적 노출을 감소하는 것입니다. 즉 환율 변동 트렌드에 따라 거래 시기를 앞당기거나 뒤로 미루면서 환율 변동에 따라 환 위험 노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상계가 있습니다. 본사와 자회사가 채권과 채무를 상쇄하여 잔액만 정기적으로 정산하는 것입니다. 즉
본사에게 자회사가 10달러를 지불해야 되고 자회사가 본사한테 8달러를 지불해야 된다면 이를 상쇄시켜 본사가 자회사에게만 2달러를 지급하는 개념입니다. 세 번째로는 매칭이 있습니다. 이는 양과 결제 시기를 일치시키므로 환위험을 회피하는 방법입니다. 즉, 제가 3개월 후에 100달러를 지급해야 한다면 다른 거래를 또 체결해 3개월 후에 100달러를 지급받는 방법을 선택하여 서로 이렇게 상쇄시키는 것입니다. 이상 2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